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 예정인데, 이제부터는 이런 전제 조건으로 실제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변하는지 하나씩 근거를 들어서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심지어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역세권 아파트가 좋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숲세권이나 학세권 아파트도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역세권 아파트가 유독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화면에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 1위는 바로 전철입니다.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대답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인구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합니다. 현대인에게 다른 교통수단보다 전철의 선호도가 더 높은 이유는 바로 효율성 때문인데요. 현대인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시간과 교통비는 절약되고 평일에도 퇴근 후에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자가용이나 버스는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하면 평소 이용 시간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불편함도 많죠. 더욱이 역세권 주변에는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편의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개발은 현 정부의 개발정책 기조와도 방향을 같이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3기 신도시의 4가지 슬로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대표 슬로건인데요. 현재 계획된 3기 신도시의 위치를 보면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 최대한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곳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많은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현재 교통망으로는 어떤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서울까지 30분 내에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위주로 GTX를 비롯한 고속전철을 연결할 계획을 계속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변천사를 보면 결국 앞으로 어떤 요소가 부동산 가치를 변하게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로 발표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계획안인데요. 이 강의를 촬영 중인 2021년 초 기준으로 3차까지 진행 중이고 4차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변천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차와 2차 계획에 담긴 주된 건설 계획은 이전보다 빠른 수송이 가능하도록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3차 계획부터는 단순하게 속도만 높여서 먹고 사는 1차원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성까지 고려해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삶의 질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의 흐름상 4차 계획도 각 지자체에 건의한 철도 계획 중에서 주로 고속전철 위주로 선정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개발 계획보다는 철도 계획 중에서도 완행 노선보다는 서울 업무 중심지로 직접 연결되는 직행 노선이, 그리고 직행 노선 중에서도 일반 전철보다는 GTX나 신분당선 같은 고속전철 주변 아파트가 더욱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강 핵심 내용 요약하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거의 그대로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즉, 유독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세권 아파트가 각광받는 이유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선호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 기조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